대기자, 대형 기자, 상 받은 기자, 오늘 상 받은 기자 경향신문 지부의 우혜림 조합원 기자 모셨습니다. 야, 그 지난주에는 저희가 또 나잘라소 또 한번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주에는 나잘라소는 없지만 민주 언론 실천상 이제 저희가 매달 민주 언론을 실천한 저희 지부 조합원들의 기사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언론실천위원회에서 매달 이제 지난달에 보도됐던 기사나 프로그램, 뭐 유튜브 하여튼 뭐 기자나 PD가 제작한 그런 모든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의미 있는 프로그램 기사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시상을 매달 한 편씩 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SBS의 강선우 의원 갑질 및 청문회 거짓 해명 연속 보도와 경향신문에 지금 나와 계신 우혜린 기자님이 쓰신 퇴근하지 못하는 당신을 기다리며 기획 시리즈 두 편이 공동 수상을 하게 됐고 그 중에서 오늘 우혜린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축하드.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축하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늘 2시였나요? 시상식이? 시상식 조금 전에 좀 전에 했습니까? 4시에 4시에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게.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달 사실은 이제 민실위원장님을 포함한 이제 민실위원들께서 이제 시상을 이제 이제 평가를 하셔서 시상을 하시고 이제 상을 드리고 또 상금도 드리고 이런 이제 행사가 매달 있는데 상금이 좀 셉니다. 상금이 세죠. 얼마죠? 공동 수상은 50만 원 있습니다. 공동 수상인 경우에 50만 원. 만약에 단독 수상할 경우엔 80만 원이죠. 야, 대단한 상금까지 저희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 의미 있는 상을 또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또 라이브 방송할 때 이 수상자들을 좀 모셔서 좀 그 기사 뒷얘기라든지 또 앞으로의 뭐 계획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 좀 들어보자. 첫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경향신문 퇴근하지 못하는 당신을 기다리며 이 기획 시리즈의 우혜림 기자님 모셨고 아까 제가 눈물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다시 이 우혜림 기자님과 성동 기자님이 쓰신 이 6편의 기사를 쭉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재 피해자의 이제 유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사실은 한 편 한 편이 너무 이제 눈물 나는 얘기라 울음을 터뜨리면 안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왔는데 저도 심사를 하려면 기사를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정말 눈이 흐려져가지고 여기까지 읽기가 힘들었고 저만 그런지 알았더니 이제 심사하러 회의에 들어갔더니 전부 다들 끝까지 읽기가 힘들었다. 너무 목이 마음이 메었다. 저릿저릿한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시간 되시면은 꼭 이렇게 링크 언론노조 홈페이지에 저희 이 수상작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한번 들어가셔서 이렇게 사연들 읽어보시면은 정말 산재라는 게 진짜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생긴다 이걸 좀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평가 이제 수상평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시상평가? 시상평? 이걸 보면 경향신문 보도는 산업재해 유가족이 산재 근절 운동에 나서는 과정을 서술하면서 독자에게 커다란 울림을 줬으며 산재 근절 여론에 힘을 싣고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도로 평가받았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어요. 민실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산재 유가족을 인터뷰한 것이 아니라 산재 유가족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요 산재 근절 운동에 나서신 분들을 위주로 좀 이렇게 만나시고 또 취재를 하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재해 유가족들의 삶과 아픔을 섬세하게 다룬 이 기사에서 이 기획을 시작하게 된 계기, 중점을 두고 싶었던 메시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 시작한 계기는 제가 이제 작년 12월에 입사를 하고 그 5월에 이제 사회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치되고 얼마 안 있었을 때 이제 산재 관련 기사를 이제 맡게 됐어요, 우연히. 그게 이제 지난 4월에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이제 자동 주차장에서 CCTV를 다시던 그 노동자분이 떨어져서 돌아가신 이 건이었고 당시 그 유가족이신 형님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기사를 썼는데요. 그때 제가 그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이제 그 형님께서 그 산업재해 관련해서 그 동생의 그 죽음을 밝히기 위한 여러 자료들을 모은 그 두꺼운 파일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했던 생각이 또 한 명의 유가족이 전문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목에도 쓰고 그 기사 내용에도 썼는데 이제 팀에서
그 유가족이 전문가가 된다라는 그 말을 좀 키워서 기획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산업재해 중심으로 이제 유가족들 중에서 좀 전문가라고 불릴 만큼 쌓아오신 분들을 만나는 기획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캡이 좀 지시를 한 건가요? 결국은 기획. 네, 캡께서 네. 또 경향신문 오늘 또 그 동료 조합원들 네, 축하를 해주려고 선배 후배 조합원들이 쫙 와서 오늘 축하해주러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 지난해 12월에 입사를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1년이 안 돼서 이런 큰 상을 그러게요. 대단한 커리어가 대단하게. 저는 아직까지 이 상을 못 받아봤습니다. 민수리 원장님 아직 상을 못 받아보셨다는 거. 수석부 위원장도 못 받아보셨다는 부끄럽습니다. 우예림 기자는 입사 1년이 안 돼서 당당하게 받으셨다는 거. 근데 어쨌든 이 유가족이 전문가가 된다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또 슬픈 얘기인 건데 이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어떤 그 사회적인 뭐 실상 이런 것들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명제겠다라고 팀에서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게 이제 기획이 된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 유가족이 겪은 어떤 트라우마나 외로움들이 사실은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도 굉장히 녹아 나왔을 것 같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들의 이제 심리적 상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이해하시면서 또 취재하려고 하셨는지 또 인터뷰하려고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또 특히 그 이제 취재원 중에 문혜연 씨가 아무도 유가족이 싸워야만 하는 세계를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또 기억이 남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 기획을 했을 때 동료들도 그렇고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걱정을 해줬는데 사실 저도 시작할 때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상실을 겪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그 슬픔을 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또 상처 주는 일을 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막상 만났을 때 얻는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얘기를 그 짧게는 2시간, 길게는 뭐 이틀씩 만나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집에 돌아갈 때면 늘 뭔가 마음이 따뜻한 느낌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슬픈 얘기를 듣고 왔는데 마음이 따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유가족분들이 그 떠나보낸 내가 너무 사랑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유가족분의 시선에서 저도 그분들을 보게 되니까 그분들을 저도 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따뜻한 기억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기사를 쓸 때는 이게 너무 슬프기만 한 얘기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되게 따뜻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기다리는 되게 존경스러운 행위이고 뭐 그런 것들이 독자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사를 쓰려고 했고요. 네네. 그리고 문혜연 씨가 그 얘기해 주신 거는 아마 그 아무도 유가족이 싸우는 세계를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였는데 그 유가족분들은 그 항상 이 싸움을 알아달라고 얘기를 하시기보다 그 우리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도 될 정도로 산재가 안 일어나는 세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문혜연 씨의 그 말도 약간 그런 마음이 반영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제 취지는 이런 좀 사회적인 재난 혹은 이제 뭐 산업재해 이런 데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 유가족 이런 분들을 만나실 때 현장에서 이제 뛰는 저도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자들이 갖게 되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뭐 동조화랄까 이런 데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 그다음에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뭐 슬픔에 대한 동감 이런 것들이 이제 혹시 힘들지는 않으셨을까 걱정스러워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오히려 이 산재 피해자의 유가족들께서
이 산재와 관련된 이제 활동가로 이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거는 그 세상에 대한 나는 가족을 잃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가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긍정적이고 또 사랑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오히려 힘을 얻으시는 지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지점도 되게 감명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개인 그 기사 이제 어쨌든 사회적인 파급력을 내기 위해서 이제 쓰여지는 게 기사다 보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이제 스토리로 접근을 하셨지만 사실 겨냥하고 있는 건 시스템인 것처럼 저는 이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유가족들 또한 국가가 산재를 제대로 관리하고 또 기업을 제대로 처벌해야 이 산재에 대한 아픔이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취재하시면서 한국의 어떤 법적 제도적 한계 같은 것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산재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좀 가장 눈에 띄셨는지. 제가 그 마지막 회차에 그런 부분을 좀 다뤘던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은 인식적인 측면에서 산업재해를 그냥 개인적인 죽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장 했었고 네. 산업재해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 보도도 많이 됐고 문제 제기도 많이 되고 있고 사실 법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더 커서 사실 익히 아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점은 유가족들이 그 싸우는 과정에서 네. 그 직접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한다던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유가족이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라서 그런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한빛 PD 아버님 이용관 씨랑 네네. 이제 문혜연 씨가 주장하는 뭐 생명안전 그 법이랑 그 관련한 이제 법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는 이제 유가족을 피해자로 명시하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네네. 그래서 유가족들이 싸워야 하는 현실 자체도 좀 말이 안 되지만 그 싸우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돼서 그런 유가족의 법적인 지위 부분이 좀 기억에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생명안전기본법에는 말씀대로 사실 이렇게 산업재해로 돌아가시게 되면 가족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싸움을 이어가시거나 법적인 소송을 하시거나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정보 공개 청구를 따로 해야 된다라든지 당사자성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런 게 이제 마련되는 게 생명안전기본법과 같은 법적 개혁인 거고 이게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네. 이거 뭐 통과될 만한 어떤 이제 뭐 분위기가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그렇게 논의가 막 되고 있진 않은데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좀 얘기한 만큼 이 부분도 좀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에서 산재에 대한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지금 뭐 그 댓글 반응을 보니까 다들 이제 기사 기획 내용 자체가 이제 좀 슬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슬픈 공감도 해주시고 계시지만 기자님 너무 말씀 잘하신다. 기자님 너무 멋있다. 앞으로 좋은 기사 많이 써주세요. 이진숙 위원장님 또 오셨어요. 법을 바꿔야겠네. 이분은 좀 개혁적인 이진숙이니까 온라인 이진숙. 가끔은 맞는 말도 하시는 걸로. 온라인 이진숙 너무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너무 오늘 기자님 오늘 처음 유튜브 방송 이런 또 영상 출연이 처음이신 거죠? 네. 근데 그래서 굉장히 좀 긴장된다라는 투로 말씀하셨는데 자주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좀 고정으로 나오시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차차 좀 꼬드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퇴근하지 못하는 당신을 기다리며 이 시리즈 자체가 이제 사실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아린 시리즈인데 이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존엄의 문제는 꼭 정치의 문제이거나 산재 유가족한테 다 이게 책임이 있는 문제라기보다 뭔가 싸워야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언론도 역할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거기에 또 문제의식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산재 문제와 관련해서.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쵸. 면접 보는 기분이 너무 죄송합니다. 최종 면접. 제 면접 아닙니다. 이번 면접. 네네. 드는데 제가 아직 기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네네.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 산업재해 기사는 일단 단편적으로 그냥 사건 기사로만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소위 스트레이트라고 얘기하는 누가 어디서 죽었다 이렇게만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구조적인 문제를 짚으려면 좀 더 깊이 파고드는 면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언론 내부에서 이것이 중요한 문제다라는 그 보편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노동 문제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언론 네. 준비를 할 때는. 그래서 그런 걸 더 깊이 다뤄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 기획을 준비한 것도 있는데 언론에서 이 노동자의 죽음도 그냥 뭐 의대생의 죽음이나 뭐 그런 그 소위 말해 좀 그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죽음처럼 귀하게 여겼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태도에서 그런 깊이 있는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논문을 본 게 있는데 산재 보도 관련된 논문이었습니다. 산재 보도의 주요 취재원을 좀 일람을 한 거였는데요. 뭐 경찰의 수사 보고 그리고 법원 판결문 쭉 가면 유가족도 있고 네. 뭐 노동조합의 취재도 있었죠. 네. 그런데 보통은 보수 언론일수록 좀 공식 기관의 공식 보고서를 바탕으로 많이 쓰고 진보 언론일수록 노동조합 그리고 유가족 취재를 더 많이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네네. 사실 공식 자료를 보고 쓴 기사를 보면 좀 이게 이격감이 느껴지죠. 심리적으로 이거는 되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내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 한 발짝 더 들어가는 보도를 우리가 접했을 때 공감하게 되고 정말로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번 시리즈도 아까 이제 유가족을 직접 인터뷰하는 그 기사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 이모티브 뉴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잖아요. 굉장히 이제 감정적인 면들을 이제 좀 부각시키면서 또 개인사적인 것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뉴스의 전달 방식 이런 것들을 또 택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유가족을 만나는 기획을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건가요? 애초에 시작할 때 좀 이분들의 개인사적인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보자는 접근해서 시작을 한 건 맞고요. 네네네. 약간 그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를 그 개인의 이야기지만 이게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느껴지게 하려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의 삶을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실 이 다섯 분의 삶이 각자 너무 다양했는데 네네. 산재라는 하나의 사건을 겪고 그 되게 비슷한 닮은 삶으로 이렇게 수렴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담아내려면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모되어 왔는가 그 셈이랑 그 과정을 밟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약간 한 영화의 주인공처럼 들여다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네. 뭔가 인터뷰를 해주신 유가족 분들께도 뭔가 좀 이렇게 치유랄까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들더라고요. 네, 기사를 읽으시면서 그러니까 말씀이 오히려 이렇게 개인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 거기서 제도적인 문제로 이게 수렴되는 사실 이게 개인의 잘못이라거나 뭐 개인의 부주의라거나 이런 문제가 아님을 사실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유가족들을 보면 젊은 이를테면 김영균 씨를 포함한 젊은 피해자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그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부지불식간에 이게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문제고 이거는 이를테면 산업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의 미비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어떤 안전 불감 이런 제도적인 문제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게 오히려 개인의 이야기로 드러나니까 그런 접근법이 오히려 제도적인 차원을 개인적인 접근법이 드러내는 방법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이건 좀 가벼운 질문인데 기획 제목은 누가 정한 건가요? 퇴근하지 아. 못한 당신을 기다리며. 제가 정했어요. 또 아니 약간 좀 문장이 네. 이렇게 좀 내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이디어, 조합원을 뭐 계기가 있었나요? 아이디어를 내게 된? 제목 네. 관련해서요. 원래는 그 처음에 말씀드린 유가족은 네. 전문가가 된다는 네. 제목을 가제로 삼았었는데 네. 이게 좀 더 독자들한테 와닿으려면 좀 더. 약간 어떤 방식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떠올린. 이 제목을 잘 짓는 것도 굉장히 기자의 중요한 미덕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보통은 이제 기사 제목은 자기가 안 달죠.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위에 이제 네. 편집 기자가 편집 다니까. 기자가 답니까? 네, 근데 기획 제목을 본인이 직접. 기자 그 제목도 잘 쓰시는 오현인 기자님. 제목 쓰는 재능은 그냥 생기는 재능이 아닌데 좀 이렇게 타고 나는 건가요? 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제목을 논문 제목이든 성명서 제목이든 되게 못 짓는데 되게 부러운 그 재능이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이제 보도를 하시면서 유가족 분들과 이제 여러 차례 연락도 하시고 실제로 이제 인터뷰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그 이후로도 연락을 주고 받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 남는 뭐 피드백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공유를 좀 드렸고, 네. 그리고 다시 뵐 때는 좀 즐거운 현장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 드렸고 오늘도 이제 상을 받았다고 연락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억에 남는 피드백은 이제 그 문혜연 씨가 그 항소심 선고가 있었고요. 아버님에 대한 그 이후로 좀 그 어떻게 보면 잘 끝났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어요. 근데 기사를 읽고 좀 위안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좀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되면 그 특정 사건에서도 좀 이를테면 조금 뭐 진전이나 어떤 뭐 진상 규명이나 이런 게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지점도 있잖아요. 그리고 유가족들은 되게 그런 것들이 또 갈급하신 지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또 도움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저기 오늘 상금 받으셨는데 어디다가 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밖에서 선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한 통 내시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상금은 지키고 지키고 좀 법인카드로 마시는 거 드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뭐 워낙 지금 뭐 좋은 기획으로 상을 받으신 기자한테 뭐 이제 뭐 수습 기간이 끝나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게 좀 여쭤보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기자로서 살아가실 날이 굉장히 많이 이제 창창하다 보니까 어떤 좀 그 포부를 갖고 계신지. 포부를 가지기에 이제 내일의 발제도 걱정이 되는 햇병아리라서 큰 포부는 아직은 없지만요. 일단 기자를 오래 하고 싶고 아직 이 직업에 대해 알아가는 단계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제가 기사 퇴근하지 못한 당신을 기다리며 이 기사 쓰고 댓글 같은 것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정의롭고 따뜻한 글을 쓰는 기자로 남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댓글 다신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근데 따뜻한 기사라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기사는 늘 뭔가를 좀 고발하고 좀 냉철해야 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전 따뜻한 것을 전달하는 것도 기자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서 그런 걸 좀 놓치지 않고 계속 좋은 글을 쓰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저기 그 댓글창을 보니까 한 반 정도는 또 하고요. 반 정도는 우혜린 기자님 멋있다 뭐 이런 얘기여서 이분들 커피 다 좀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기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계속 민주언론 실천상을 받으셔가지고 매달 나오시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고정으로 매달 나오신 게 아닌가 걱정도 되면서 아무튼 오늘 우예림 기자님과 함께한 민주언론 실천상 소개 시간 좀 코너 이름은 좀 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자님한테 한번 부탁드려볼까? 민주언론상 한번 나중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오늘 우예림 기자님 여기까지 말씀 듣고 모시고 또 다음에 좋은 기사로 또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뵙게 되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 기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